어쨌든 이분이 군인 신분이고 장교였습니다. 맞습니다. 현재. 그래서 어떻게든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 비로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. 성매매 여성이 경찰 단계에서는 확실하다, 이 남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녕하세요.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. 이원하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처리했던 사건 중에 성매매 사건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변호사님, 사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사건은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인데요. 네. 보통 통상적으로 성매매 사건들은 대부분 다 인정 사건이에요. 성매매를 인정을 하되 선처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, 이 사건은 특이하게 내가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고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건입니다. 이 사건 특이한 점이 어쨌든 이분이 군인 신분이고 장교였습니다. 맞습니다. 현재. 그래서 어떻게든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 비로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. 특이한 점은 어쨌든 이분이 성매매 업소에 한번 전화는 했다는 사실이죠. 그렇죠.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했고, 그리고 더 불리한 점은 이분이 전화를 한 기록과 성매매를 했다는 기록이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불리한 부분이었어요. 네. 경찰에서도 그냥 수사망에 올린 거는 아니고 이제 압수수색이나 성매매 업소에 있는 점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 이름이 나온 거죠. 어쨌든 이 사건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무죄 다툼을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.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재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된 논점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범인 식별 절차에서의 문제점이었습니다. 통상적으로 범인 식별 절차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맞는지,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를 특정하는 절차인데요. 네. 그 절차에서 여러 사람의 몽타주를 제시를 한다든지, 네.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네. 거쳐야 되는데,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한 명만을 제시를 하고 이 사람 성매매한 사람 네. 맞죠? 라고 해서 그 해당 성매매 여성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었던 거였거든요. 네, 소위 말해서 라이너 판례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. 맞습니다. 여러 명을 제시를 했어야 됐는데 맞습니다. 한 명만 제시를 했다.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너무 확신을 갖고 이제 수사를 하신 것 같고요. 그 부분은 또 뭐 다른 이제 특이점이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장부에 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돼 있었고, 네. 그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었는데요.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장부에 기재가 돼 있었던 부분을 뭐 어떻게 이 기재가 잘못됐다 네. 이렇게 반박하기는 어려웠고, 네. 이 기재가 얼마나 허술한지, 잘못 기재돼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변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사실 뭐 장부를 뭐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거야 업주들이 손님들의 어떤 특징들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, 맞습니다. 뭐 사실 뭐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막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주들은 통상적으로 성매수자들의 특징들을 기록을 해놓는데요. 이 사건에서는 방 번호랑 금액 그리고 시각만 기재가 돼 있어서 이 장부만 놓고 피해자가 과연 이 사람이 맞는지라는 게 특정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아주 특이한 게 이분이 실제로 그 성매매 업소가 있는 근처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뭐 기지국에서 휴대폰 수신 기록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. 맞습니다. 기지국 기록이 있었는데, 기지국이 사실 이 성매매 업소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른 기지국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그 거리에 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걸음수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, 이 사건 기지국이랑 굉장히 가까운 기지국이 오히려 성매매 업소랑 더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발신한 그 기지국은 본인의 자택이랑 더 가까운 곳이었던 거죠.
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만약에 실제로 의뢰인이 성매매업소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 다른 기지국에 잡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부분으로도 공격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주장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. 이분이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한 뒤에 한 30분 정도 후에 자기 자택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어요. 그런데 이 성매매 여성이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, 성매매를 하러 들어와서 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대기를 하고 실제로 뭐 어떤 이제 성매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, 대기 시간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. 그래서 그런 진술을 했었는데, 우리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. 그러면은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갔다 오거나 하더라도 30분 안에 그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밝혀진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이유로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종적으로 저희 법인에서는 성매매 상대 여성을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반박 신문을 했습니다. 성매매 여성이 경찰 단계에서는 확실하다, 이 남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법원에 와서는 진술을 바꿨습니다. 아무래도 뭐 성매매 여성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성매매 여성도 막상 이 남자를 보고 나서는 이 남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지 않다,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을 하였습니다. 이 진술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상대 여성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.